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총정리입니다. 새해부터 무엇이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십니까? 2025년도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일상과 직결된 여러 제도들이 달라집니다. 월급, 근무 시간, 쉬는 날, 주거비와 금융 혜택, 교통비와 인공지능 규제까지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을 분야별로 차분히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노동일자리 제도 변화입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단연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 이제 시급 만원 시대가 사실상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약 216만원 수준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실업급여도 조정됩니다. 그동안 동결돼 있던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돼 하루 68,100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주 4.5일 근무제 시범 도입입니다. 기존 주 5일 근무에서 근무 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금요일 오후를 쉬는 방식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이 시작됩니다. 아직 전면 도입은 아니지만 근무 문화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여가 공휴일 변화입니다. 새해 달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바로 공휴일이죠. 2026년 공휴일은 총 70일, 주말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쉬는 날은 118일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3.1절과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4일 이상 쉬는 황금 연휴가 총 8번이나 생깁니다. 2월 설 연휴는 주말과 이어져 최대 5일 연휴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만약 통과된다면 연휴는 한 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거금융제도 변화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변화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과 규모가 확대됩니다. 직장 문제로 떨어져 사는 이른바 주말 부부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새해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를 합쳐 연 최대 1천만 원까지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정책도 달라집니다. 내년 6월부터 청년 미래 적금이 새로 출시됩니다.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이 함께 붙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청년 도약 계좌가 5년 만기 상품이었다면 미래 적금은 더 짧은 기간에 목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정부 지원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다만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계좌를 유지할지 새 상품으로 갈아탈지는 본인의 소득과 목표에 따라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육아가족 정책 변화입니다. 출산과 육아 지원도 강화됩니다. 육아휴직이나 근무시간 단축, 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를 활용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이 늘어납니다. 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3년 만에 인상돼 하루 1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현실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기술 보완 변화입니다.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비도 달라집니다.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환급해주는 K패스가 내년부터 확대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비율만 환급해줬다면 앞으로는 기준 금액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 사용한 교통비는 전액 환급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주목할 변화입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줄어들던 보조금이 평균 300만 원 선에서 유지되고 지원 대상은 오히려 확대됩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AI 기본법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AI 사업자에게 책임을 강화하고 AI 생성물에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그동안 불명확했던 기준이 정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됩니다.
개인 통관 고유 보호는 앞으로 1년에 한 번 갱신해야 합니다. 기존 번호를 쓰고 있다면 2027년 생일 기준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미리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소멸 대응 정책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정책도 본격 추진됩니다.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점심값을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 확대 시행됩니다. 새해에는 그저 달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규칙도 함께 바뀝니다. 달라지는 제도, 미리 알고 준비하면 혜택이 되고 모르면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한 번쯤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라지는 새해 제도 정리 전해드렸습니다.